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추봉입니다. 흔히들 시국은 변화무쌍하고 세상이란 파도과 같다고 하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그렇고 정치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한때 잘 나가던 자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웨이는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에서 주인공을 맡았었고 국내에는 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1999년 발매된 첫 음반을 시작으로 가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중국 내 120여 개 제품의 광고 모델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벤츠와 더비어스, 모토로라 등 글로벌 브랜드들도 상당히 끼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여러 유명 연예인과 연예계 스타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웨이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웨이는 지난 8월 26일 각종 영상물 플랫폼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사라졌고 회사와 개인 커뮤니티 계정까지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척들까지도 말입니다. 중국 정부도 그녀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를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과 관련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죄명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레드라인을 밟았다거나 하는 죄명이 먼저 정해졌죠. 그러나 자웨이 사건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씌워진 죄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어떤 기업도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사진만 조용히 내렸을 뿐이죠. 그래서 자웨이 사건이 여론 선전이나 애국주의 등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중국 중앙선전부는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변 평론가들인 우마우도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녀를 광고 모델로 쓰는 기업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영화, 드라마 등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목도 비판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 사건은 영화계나 연예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정치권 거물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웨이 사건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6일 중국 중앙규율검사위원회는 국가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 산시성 부성장 겸 공안청장인 류신윈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당적과 공직에서 퇴출되었다고 고지했습니다. 중기위 고지에서 언급한 부정부패, 뇌물수수 등의 혐의는 다른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정치 사기꾼과 사기였다고 비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사기꾼은 어떤 한 부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1971년 9월 부주석 린 비아오가 도자다 비행기가 추락해 사망하자 중국 공산당은 린 비아오의 문제를 당에서만 몰래 처리하고 당 밖에 그 이름을 거론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 그 이름은 각종 보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린 비아오를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관영 매체들은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류 사오치와 같은 정치 사기꾼이라고만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린 비아오를 정치 사기꾼으로 지칭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지도자의 난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마오쩌둥은 린비아오의 지지에 힘입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오쩌둥은 린비아오를 친밀한 전우라고 칭했고 또 그를 법적 후계자로 당헌에 써넣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 만세를 외친 후에 린 부주석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린비아오를 갑자기 반당분자로 몰아세우면 국가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다음 두 번째는 당시 중국 내 당권파가 그에 관한 사건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문화 대혁명을 통해 마오쩌둥과 무력파는 기존 관료들을 타도하고 권력을 탈취했습니다. 린비아오는 무력파의 2인자였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이르러 모든 당권파는 린비아오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그를 숙청하고 나서 그의 채권들을 교체하는 한편 그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무력파에게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죠. 린비아오가 실각한 지 2, 3년이 지나서야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와 공자를 함께 비판하는 비린 비공 운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린비아오는 단지 류사오치 같은 정치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정치 사기꾼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마오 주석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마오 주석은 틀릴 리가 없고 항상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오 주석을 교활한 린비아오가 속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논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꾸며낸 것입니다. 정치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당내 선전 부서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이룬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실세 지도자의 체면을 세워줘야만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사기꾼이라는 제명은 그때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노선 투쟁이나 중앙을 분열한다는 등의 제명은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정치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산시성의 공안청장이자 부성장인 유신윈을 낙마시키면서 다시 정치 사기꾼이라는 제명을 털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유신윈이 결탁한 사람은 직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치 사기꾼은 틀림없이 최고 지도자가 매우 신임했던 인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마오쩌둥과 린비아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 당사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비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 사기꾼이 누구인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는 도하담의 수심이 천자라 한들 장점인가 정징후이 나에게 준 정에는 못 미친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누군가 200의 시를 빌려 현 정치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시진핑이 집권하고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짱점인가 정징후의 추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신민이 결탁한 이 정치 사기꾼은 누구일까요? 다시 좌우웨이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당국이 좌우웨이를 다루는 방법은 다른 연예인을 다루는 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좌우웨이가 연루된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알리바바와의 관계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좌우웨이와 그녀의 남편인 황유룽은 30억 8천만 위안을 투자해 알리바바 픽처스의 주식 19억 3천만 주를 사들여서 9.18%의 지분을 보유한 제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배우 좌우웨이는 투자자이기도 하죠. 그는 영화와 드라마 등 연예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 영화계에는 20여 년 동안 영화계의 차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정징후의 동생 정징화이입니다. 수년간 문화부 특별순시원 신분으로 홍콩에서 활동했던 그는 홍콩 영화계에서 말 한마디가 천금인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영화계를 주름 잡으려면
차로와 같은 인물이 뒤에서 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저장성 관료와의 관계입니다. 짜오웨이는 몇 년 전 6천만 위안으로 무려 100억 위안에 달하는 완자 문화를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장성 관료계의 인맥을 동원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저장성 관료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항저우시 당석이 저우 장룡이 조사를 받았고 관료 3만 명이 이른바 정경 유착 관계를 스스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저장성 관료계의 대지진 역시 마윈의 엔투그룹 상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투그룹 주식을 매입해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되려던 꿈은 엔투그룹의 상장이 중단되면서 산산이 깨졌고 이로 인해 저장성 관료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우 장룡의 경우 가족이 은행에서 5억 위안을 대출받아 엔투그룹 주식을 산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오웨이는 완자문화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야 했습니다. 그는 주로 샤오젠하의 밍텐그룹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밍텐그룹은 금융 제국이죠. 정징후의 아들인 정위에이가 밍텐그룹을 발판 삼아 산둥성 최대 국유 전력기업인 루능그룹을 집어삼킨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 정치 사기꾼, 알리바바, 엔트그룹, 저장성 항저우, 마윈, 짱쩌민, 정징훈, 짜오웨이를 연결해보면 이번 짜오웨이 사건의 내막이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